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41분입니다. 미국은 연휴 동안에 안 좋았던 분위기를 어제 FOMC 한 방으로 일단 좀 반전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어제 미국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현재 유럽 시장 분위기 좋고, 오늘 아시아장 낮에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연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그 겉으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숫자 중국은 초록색이고 한국은 빨간색 들어왔는데, 초록색이니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빨간색이니까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죠? 일본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여튼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를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의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헝다를 보는 게 아무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헝다 이야기를 하는 게 뭐 헝다 그룹이 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한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단지 시장 참가자들이 헝다 이슈의 분위기를 많이 가져주니까 헝다의 주가가 전 세계적인 뭐 전 아시아의 분위기를, 그날 분위기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분위기 파악용으로 우리는 헝다의 주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헝다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일단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종목 코드는 3333. 오늘 홍콩 메인 증시에서 17%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뭐 물론 이 수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옛날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반등도 아니긴 하죠. 이건 눈꽃만 채도 안 오른 거예요.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물론 뭐 거래량 많이 터지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일단 여기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뭐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헝다 쇼크 그거는 전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니네만의 문제다 라고 파월 의장이 좀 선을 그은 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중국 당국이 중국 당국이 헝다한테 니네 달러 채권의 디폴트는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헝다를 좀 디폴트로까지는 가지 않게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한마디와 뭐 저런 중국 당국의 이야기, 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본 건 여기에요. 여기에서 본 거예요. 여기 그 텔레그램에서 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때문인지 일단 뭐 반등을 하긴 했어요.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 뭐 오늘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야 이거 17% 오르고 거래량 터지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앞으로 헝다가 살아나겠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흔한 주가 장난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흔히 보이는 모습들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 속된 표현으로 개잡주라고 하는 것들 있죠. 막 상패되기 직전에 막 이상한 친구들. 상패되기 직전에 작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몇 배씩 띄워먹고요. 그러다 상패시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주식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위태한 주식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줬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이거 한 방을 다 믿지는 말자. 이거 오늘 이렇게 올랐으니까 헝다는 이제 앞으로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제 헝다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번 문제의 핵심이었던 헝다가 일단 반등을 하니까 뭐 중국이고 아시아장 전반에 좀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그 중국이나 뭐 홍콩이나 이렇게 다 증시를 보면은 근데 좀 상방 제한을 좀 하긴 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긴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의 움직임을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저항을 인식했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대응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등시 매도. 튀어 올라오면 매도해야겠죠. 이런 이야기를 뭐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요 근처쯤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미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거 손절 컷 기준만 잡아놓고 그냥 일단 한번 계속 들고 가 보셨으면 좋겠긴 해요. 만약 숏 잡으신 분이 계셨다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 반등시 매도 전략, 혹시나 뭐 이 중국장 숏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어떤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해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추가로 뭘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냥 구경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다만 튀어오르면은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매도하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 정도는 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무튼 중국이 그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뭐 일단 음봉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단기 하락 추세고 이러니까 그다지 모양이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항생은 더욱더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헝다가 올랐으니까 항생도 올랐다 라는 모습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봐야 일단은 상승시, 예, 그래봐야 얘도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쓰면은 딱 맞긴 맞겠죠. 얘는 뭐 누가 봐도 이제 뭐 누가 봐도 역배열인데, 이런 상황이면은 그죠? 이런 상황에서 뭐 저점 매수를 어설프게 잡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까지 진행됐으면 이건 투매를 봐야지 이런 어떤 하락 추세가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헝다 관련된 불안감, 뭐 홍콩 관련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하여튼 근데 뭐 헝다의 반등 이런 거 덕분에 오늘 코스피도 근데 하방 경직성 정도를 보이면서 뭐 그럭저럭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연휴 동안에 그렇게 악재가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오늘 코스피는 잘 버텨줬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죠.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코스피 투자자들이 참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될지를, 네, 글쎄요.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코스피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연휴 동안에 있었던 각종 악재를 싹 다 피해간 측면이 좀 없지는 않아요. 예. 분명히 연휴 동안 우리가 추석 연휴로 쉬지 않았다면 아마 선물이 지금 400 근처에서 놀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면 그 사이에 계속 미국이 폭락하고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연휴 동안에 헝다 이야기 나오고 이랬으니까. 근데 아무튼 연휴 때문에, 오히려 그 연휴 때문에 한국은 잘 버텨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늘의 뜻이겠죠. 또 그리고 그 코스피 투자자들의 뭐 운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도 뭐 볼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뭐 일단 한번 그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의 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 딱히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고요. 하여튼 그래요. 뭐 숏 보시는 분들 오늘 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너무 상심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뭐 그냥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한 계속 애매한 자리고, 아무튼 그 당분간 계속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코스피 시황 얘기하다가 잠깐 일반적인 투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긴 하는 건데, 아무튼 기본값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 기본값이, 그러니까 내가 뭐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사실 매일매일 투자자들은 별로 할 게 없어야 정상이긴 할 거예요. 특히 뭐 자금 규모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뭐 우리 같은 일반 개인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어쨌든 정보력이나 뭐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점들, 하여튼 뭐 다양한 이 한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뭔가 어떤 투자 결정을 매일매일 많이 내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그냥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상적일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나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투자 스타일에 좀 맞는 경우고, 아무튼 뭐 투자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봐온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은 보통 어쨌든 매매 횟수를 줄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많을수록 도움이 되는 경향이 좀 많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긴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본이다. 뭔가를 내가 하는 날은 시장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이제 그때 이제 한 번쯤 들이대 보거나 뭐 내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조용할 때는 굳이 내가 뭐 여기서 쳐다보거나 하면서 여기서 힘 뺄 필요는 없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 뭐 420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400을 붕괴시키거나 이런 결정적인 때가 오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아무튼 드리긴 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기본이 일단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오래간만에 좀 드렸고요. 하여튼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키려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또 깨겠다는 움직임인지 하여튼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양봉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둘 다 신뢰도는 뭐 그렇게 높다고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에요. 계속 코스피는 그래서 이평선들이 모여가고 있고 역배열로 갈까 말까를 지금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계속 자빠지고 있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팔았던 돈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하이닉스 꼬라지는 조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아무튼 좀 많이 약하죠. 지금 아무튼 차트를 보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약하긴 약한데, 만약에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하이닉스의 반등이 끝난 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반등이 너무 적거든요. 네, 반등이 너무 적어요. 반등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탄력이 이렇게 벌써 둔화된다라는 것은 글쎄요, 더 크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건지 아니면 이 진짜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하여튼 조심하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하여튼 코스피는 드릴 이야기가 없고,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코스피가 힘을 모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부로 변동성 지수는 이제 121선을 안착을 하더라고요. 예, 121선을 여기 보시면 이 121선을 슬슬 건드린 지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8월 20일 날 121선을 한번 돌파 안착했다가 쭉 밀렸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올라왔어요. 이제 그 조만간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평선 모여있는 꼬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작년 3월 달에 난리가 났던 그때처럼 완전 정배열로 막 힘이 완전 극단적으로 모여있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지금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는 변동성 지수를 안 봐도 코스피에 있는 이런 이평선만 봐도 할 수 있긴 있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이 변동성 지수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121선도 돌파한 착한 가운데 풋옵션들은 61선과 21선이 만나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얘도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풋옵션들이 죽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시장은 어쩌면 백척간두가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콜옵션들은 오늘 양봉이 튀어나오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요거 양봉 하나 보고 아이구야 엄청난 매수세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얘는 어쨌든 계속 우하향으로 지금 죽고 있는 거고, 아무튼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위험해 보이는데 딱히 그렇다고 지금 뭐 언제 변동성을 확대시킬지에 대한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건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그냥 기다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일단 그죠?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뭘 하셔도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무튼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관망해 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최소 여기 뭐 1490 정도, 여기는 직전 저점 정도는 붕괴시켜야 좀 어떤 의미 있는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그래서 뭐 관망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아무튼 힘 안 빼셨으면 좋겠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중에 1187원까지 갔다가 오늘 다시 1174원까지 내려왔네요. 뭐 아무튼간 고점을 한번 드라마틱하게 높였다는 점이 일단 뭐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한 1110원대부터 매수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튼 잘 풀려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정배열이 됐죠. 이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모양만 점검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밤에 오늘 밤 잠시 후에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 밤 같은 경우는 파월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뭐 둘 다 이미 어떤 그 긴축적인 이야기가 FOMC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뭐 딱히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거든요. 요즘에는 시장이 조금 시장 트렌드가 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이 FOMC 회의가 예를 들어 딱 요날 나왔다라고 해서 요날 올라가던 증시가 갑자기 딱 꺾이고 뭐 내려가던 증시가 딱 반등하고 이런 움직임을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약간의 좀 페이크도 좀 줄 수 있다. 그래서 몇 거래 좀 지나고 나서 진짜 반응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미국 주식시장도 일단 뭐 조금 지켜보자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을 했지 그게 뭐 추세 전환이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일단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오늘 밤에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0.5%씩만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이런 상황에서 갭 상승 매일매일 크게 하는 거는 별로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숏 매수의 기회를 주려고 그런 건지 계속 갭 상승의 어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자리를 한번 좀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변동성 지수 정도는 한번 또 살펴볼까요? 어떻게 돼가나? 변동성 지수들은 오늘 밤도 일단 개파락 출발하긴 했네요. 그죠? UVXY 같은 게 만약에 개파락으로 굉장히 많이 죽어버리면은 개파락 출발해갖고 심하게 시시가부터 죽어버리면은 그런 자리는 아마 생각 있으신 분들 그런 개파락을 이용해서 한번 좀 잡아보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 빅스가 이렇게 죽긴 죽었는데 제 생각엔 이대로 죽진 않는다. 반드시 저거 그 엄청나게 큰 시세를 주거나 뭐 아니면은 몇 거래일 동안 고점을 확인해야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눌림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방금 전에 그 코스피 변동성 지수 봤을 때 121선 이제 코스피 변동성은 121선 올라탔잖아요. 얘도 아마 이제 이평선 완벽하게 모여갖고 아마 정배열 직전일 겁니다. 얘도 이평선을 지금 제가 다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얘도 이제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아무튼 뭐 9월달 지금 이제 9월 23일인데요. 오늘이 다음 주 정도는 뭐 조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9월 마지막 주니까 조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변동성 지수의 꼬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월 달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딱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아무튼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텀벙 지금 V자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V자로 올라와가고 기껏 올라와 봐야 엄청난 저항대에 또 지금 또 터치를 했죠.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대부분 다 이런 꼬라지입니다. 이 시세판을 보면은 초록불이 들어와 있어서 이거 좋나보다 라고 해서 쳐다보는데 쳐다보면은 막상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반등에 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지금은 어쨌든 뭔가를 조금씩 내 포지션을 좀 움직이고 이래저래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고, 글쎄요, 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뭔가 움직일 타이밍이지 않나 싶긴 해요. 제가 뭐 구체적인 타이밍 같은 건 뭐 제가 뭐 잡아드리긴 어렵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저항 같은 거 세팅해 놓으시고 그 정도 가격대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